139쪽에 나와 있는 피벗 테이블 문제입니다. 자, 원 데이터 영역을 블럭을 잡거나 그 영역에다 클릭을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삽입 메뉴에 가서 피벗 테이블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기존 워크시트에다 클릭할 거고요. 기존 워크시트 어디냐면은 AS 21번째부터 하라고 지시사항에 써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만 여러분이 확인해 주시고, 이렇게. 그럼 이제 이 필드 목록을 이용해서 움직이는 건데, 원래는 저 끝에 있어요. 끝에 있는데 보시기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뭐 위치만 살짝 바꾸는 건 이외에는 뭐 의미가 없습니다. 좀 볼게요. 제품 코드는 제품 코드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필터에다가, 판매 일자는 행 레이블에, 판매 형태는 열 레이블에 마우스로 갖다 하래요. 그리고 이제 시그마 값에는 납품 수량 갖다 놓고 반품 수량 갖다 놓고. 그런데 일반적으로 숫장목을 끌고 오면 합계로 나와요. 여기는 납품 수량의 합계, 반품 수량 합계를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납품 수량 합계, 반품 수량 합계 건들지 않아도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시그마 값을 행 레이블로 끌고 오래요. 이렇게. 그러니까 판매 형태 밑에 있던 부품이냐 완제품이냐 이런 거에 대한 합계가 나오던 이 시그마 값을 일자 밑으로 내려오니까 날짜 밑으로 내려오는 거죠. 바뀌래 이렇게. 그러면 그 피벗 테이블 기능을 이용하여 제품 코드는 어디에다가, 판매 일자는 어디에다가 이렇게 처리하고, 그 다음 그 빨간색 화살표로 되어 있는 지시사항 중에 첫 번째가 피벗 테이블 보고서는 AS 21번째부터 시작했으니까 그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 디자인 메뉴에 가서 피벗 테이블 디자인 메뉴에 가서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으로 바꾸래요. 그러니까는 피벗 테이블 메뉴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디자인 메뉴에 가시면 보고서 레이아웃이 있고, 보고서 레이아웃에 가면 개요 형식이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학습을 하는 거지만, 디자인 메뉴 안에 보고서 레이아웃이 있다라는 거는 책에서 알려주진 않았어요. 그렇죠. 대신에 책에서는 뭐는 알려줬어요. 보고서 레이아웃에 가서 개요 형식으로 바꾸라고 하는 걸 알려줬잖아요. 이거는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이 메뉴가 어디에 있는지 찾아야지. 그런데 이 메뉴를 굳이 피벗 테이블 메뉴가 아닌 다른 곳에 가서 헤맬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피벗 테이블에 관련된 질문이니까 피벗 테이블 메뉴에 가서 하시면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 이 데이터 결과가 보이는데, 이 결과를 어떻게 알아요? 책에서는 블럭을 잡아서, 저번에는 이렇게 했었어요. 여기 필드 설정에 가서 여기 뭐 예를 들어서 뭐 납품 수량의 필드 설정에 들어가서 여기 표시 형식에 가서 여기에서 숫자에 가서 천 단위마다 구분 찍고,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요 전 거는. 근데 지금은 그냥 데이터 블럭 잡아서 홈에 있는 쉼표 스타일, 리본 메뉴상에 있는 쉼표 스타일 얘를 하래요. 그 다음 판매 형태 가시면 부품은 빼고 완제품만 보이래요. 그 다음에 날짜에 가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그룹, 그래서 월 단위에, 월에 파랗게 선택되어 있으니까 확인 누르면 월별로 보인다는 얘기죠. 지시하는 대로만 하시면 돼요. 지시하는 대로만. 그럼 답은 나온 거예요. 그 다음 기출 02번.
연수 점수 현황 표에서 여기에서 삽입 피벗 테이블. 그런데 얘는 지금 피벗 차트를 만드는 겁니까? 피벗 테이블만 만드는 게 아니라 피벗 차트까지 만들려고 돼 있죠? 문제지에 피벗 테이블과 피벗 차트를 작성하시오라고 써 있잖아요. 자, 이렇게 하면 돼요. 피벗 테이블에 가서 피벗 차트를 누르면 돼요. 피벗 차트. 근데 어떻게 하래요? 새로운 시트에 표시하라고 돼 있죠? 기존 워크시트에다 놓고 어디를 클릭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새로운 시트에다 하래요. 그럼 여기다 놓고 확인 누르면 별도로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그러면 과정 코드는 필터에, 등급은 축필드에, 이 시그마 값에는 근무 점수, 경력 점수. 근데 근무 점수는 어떻게 하라고요? 근무 점수는 클릭해서 가필드 설정을 뭐로? 평균으로 바꾸래요. 끝. 끝났네 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차트 만들어지는 거 있을 거예요. 피벗 차트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우리가 틀렸네. 이렇게 하면 안 되네. 예. 다시 시트 1번 있죠? 밑에 시트 1번. 밑에 시트 1번 만들어진 거 있지 않습니까? 얘를 오른쪽 눌러 삭제하시고요. 삭제하시고 다시 삽입에 가서 피벗 테이블을 만들 건데요. 차트로 기존 워크시트에 어디다 할 거냐면 A16에다 할 거예요. A16에다가 차트만 새로운 시트네. 차트만. 그렇죠? 지금은 아까는 다 새로운 워크시트에다가 피벗 테이블도 피벗 차트도 보냈는데 기존 워크시트 A의 16번에다가 집어넣으래요. 이렇게. 그 아까처럼 똑같이 예, 등급은 과정 코드는 필터에, 등급은 축필드에, 그 다음에 근무 점수, 경력 점수, 근무 점수는 평균을 바꾸고 얘를 차트 이동을 할 거예요. 자, 요거 차트를 클릭해야 차트 이동이 떠요. 차트 이동이 떠요. 그럼 이 차트를 어디에다가? 새 시트에다가 이렇게 하래요. 확인. 만들어졌네 뭐. 그러니까 피벗 테이블은 같은 시트에 있는 거고요. 그 안에 들어있던 차트만 새로운 시트에다가 별도의 시트로 출력하래요. 결과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차트는 차트대로 나왔고 앞부분에는 필터는 테이블은 테이블대로 피벗 테이블로 나와 있죠. 그렇죠?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 워크시트까지 통째로 다 새로운 시트냐 아니면 피벗 차트만 하는 거냐 다시 보여드릴게요. 얘가 지금 여기 있었잖아요.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차트 이동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오른쪽에 차트 이동이 있으니까 이걸 누르셔도 되는데 얘가 간혹 안 나타나요. 나타날 수도 있지만 그러면 오른쪽 버튼 눌러서 차트 이동 어디에다가? 새로운 시트에다가. 근데 아까 새로운 시트 이름이 시트 1번이었잖아요. 근데 뭐 잘못해서 삭제하고 나서 다시 새로운 차트로 보내려고 그러면 차트 2번, 차트 3번으로 바뀌거든요. 그럼 굳이 안 건드셔도 돼요. 데이터 표 볼게요. 제가 상공회의소에다가 그 자료를 어떻게 될지 좀 문의를 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문의를 했는데 상공회의소는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아직 안 하고 어제 보니까는 그거를 담당 부서로 이관했다고만 뜨고 답변이 없네. 죽겠네요. 예. 일단은 뭐 결과는 이렇게 해서 만들어 내시면 돼요. 자, 11번
데이터 표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데이터 표에서는 관계토론 학생이 국어, 수학, 영어, 수학, 국어 시험을 봤는데 합계를 한번 클릭해 보세요. 합계. 영어에는 90, 수학에는 80, 국어는 70인데 합계에는 수식이 들어가 있어. 수식. 이 수식에 의해서 영어, 수학, 국어가 더해진 거죠. 그런데 관계토 엄마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영어는 기본 하니까 국어 점수하고 수학 점수를 좀 올려보자. 그러면 영어는 90 그대로 유지하고 나머지 점수가 변동이 될 때 합계가 어떻게 변할지 한번 우리 계산해 보자 이거죠. 여기 비어있는 자리 있죠? 여기에 요 공식이 들어가야 돼. 책에는 요거 이 수식 있죠? 수식을 복사를 해서 여기다 붙이라고 써 있어요. 이렇게 붙이라고 써 있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는 하고 얘를 클릭하세요. 이게 더 수월해요. 는 하고 수월하세요. 는 하고 너 계산 방식과 동일해 라고 엔터 치면 돼요. 이건 어렵지 않죠, 그렇죠? 이걸 우리는 상대적 참조라 그래요. 자, 블럭 잡고 블럭을 잡고 데이터 메뉴 가상 분석 데이터 표 자, 여기서 행이 뭐예요? 행이 국어 점수죠. 가로로 되어 있는 거 가로로 된 게 국어 점수죠. 국어 점수가 어디에 있습니까? 원래가 여기 있네. 열은 뭐죠? 칸이죠. 칸은 국어 점 수학 점수가 칸이죠. B번째 칸에 있잖아요. 수학 점수가 원래는 요거죠. 여기 행과 열은 뭐냐면은 행과 열이라는 곳에다가 클릭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수학 국어를 여기 영어를 제외하고 수학 국어만 들어가는데 여기 240점이라는 항목에 보면은 위에 세 과목을 더해서 240이 됐다라는 항목 계산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영어는 그대로 유지하고 국어 점수와 수학 점수가 변동이 될 때 나머지 점수들 얘들 6가지가 어떻게 변환동이 되느냐를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에서 행은 국어 점수를 말하니까 국어라고 클릭을 한 거고 국어를 클릭한 거고 열은 여기서 말하는 열은 수학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수학을 클릭해 주면 돼요. 그리고 확인만 눌러주면 답이 돼요. 어렵지 않게 돼요. 이거는. 예. 하나 더 풀어볼게요. 기출 01번. 교재 145쪽에 2천만원을 빌렸어요. 5년간 상환한대요. 연이자가 12%래요. 그럼 내가 매달 얼마씩 상환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상환 공식이 여기 떠 있어요. PMT라는 처음 보는 함수가 들어있는데 뭔지는 몰라도 이걸 이용하면 대출 상환 금액이 계산이 되나 봐요. 자, 그러면 이 자리에다가 는 하고 상환 금액을 클릭해 주면 돼요. 그럼 현재는 매달 44만 4,889원을 요 상태에 따라서 상환하게 되는데 상환 기간이 달라질 수도 있고 연이율이 바뀔 수도 있지 않느냐 이거죠. 그럴 때 각각의 기간과 이율에 변동되는 거에 따라서 매달 상환되는 금액이 달라질 건데 이거 한번 계산해 보자 하는 거죠. 그럼 제일 먼저 여기다가 는 하고 공식을 넣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계산이 안 되니까. 자, 블럭 잡고 가상 분석 데이터 표 여기서 말하는 행은 뭐다? 기간 2345라는 기간이죠. 그게 얘네. 예. 열은 뭐죠? 8%에서 15%까지 이율이죠. 이율을 나타나는 거는 여기 있네요. 확인 눌러주면 계산이 쫙 돼요.
여기 계산이 돼요. 이렇게. 얘를 만약에 10년으로 바꾸면 알아서 10년으로 바뀝니다. 2년 차니까 알아서 2년 차로 계산이 되는 거고요. 이 데이터가 바뀌면 안에 계산이 돼요. 여기 보시면 테이블이라는 함수가 들어가 있어요. 테이블. 이거에 의해서 계산이 되는 거예요. 이거에 의해서. 예. 그러니까는 가상 분석에 있는 데이터 표를 계산하는 거는요. 이게 행이 뭐고 열은 뭐고 이거를 어떻게 해서 얘가 알아서 계산하네? 이거를 우리가 이해하는 거는 좋은 건데 그냥 굳이 신경 쓰지 마시고 여기서 행은 가로로 되어 있는 연도고 열은 세로로 되어 있는 이율이니까 행에는 어떤 건 열이고 이것만 선택해주고 확인만 눌러주면 알아서 얘네들이 계산이 착 되더라 이거죠. 수월해요 계산법은. 이거 어렵지 않으시죠?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실제 업무적으로도 많이 사용을 해요. 실제 업무적으로. 계산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엑셀한테 시키면 돼요. 그럼 엑셀이 알아서 척척척 해줘요. 이 복잡하고 어려운 거를 엑셀이 척척척 해주니까 우리는 알아서 그냥 명령만 걸어주면 돼요. 다음 거 볼게요. 12번째. 12번째는 시나리오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시나리오. 시나리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147페이지 위에 이렇게 써 있네요. 다양한 상황, 변수에 따른 여러가지 결과값의 변화를 가상으로 한번 만들어서 예측해서 분석해보자. 자, 여기에 A, B, C, D라는 물건이 쭉 있는데 얘네들의 물건의 단가가 100원씩 오르면 어떻게 될까? 100원씩 내려가면 어떻게 될까? 매출되는 수량이 100개씩 증가되면 어떻게 될까? 100개씩 감소가 되면 어떻게 될까? 뭐가? 순수 매출액이나 전체 매출액 합계가 어떻게 변할까? 그 다음에 반품되는 수량이 있는데 반품되는 수량이 늘어나면 반품이 늘어나면 수익이 줄잖아요. 그럼 반품이 줄면 어떻게 될까? 5개씩 줄고 10개씩 줄고 10개씩 늘어나고 5개씩 늘어나면 전체 매출액은 어떻게 변하고 전체 매출액의 합계는 어떻게 변할지 가상으로 한번 꾸며보자 이거죠. 그럼 여기다 대고 제가 29, 41, 32, 36, 23, 58하고 일일이 다 써보면 합계가 변할 거 아닙니까? 그럼 매번 쓰지 말고 가상으로 만들어 놓은 거를 실행시켜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지. 네, 그걸 우리는 시나리오 상황이라 그래요. 자, 시나리오 문제에는 크게 두 가지가 나와요. 그냥 시나리오만 단순히 작성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요. 시나리오를 하기 전에 어떤 항목의 이름을 이름 상자로 고치는 게 있어요. 이름 상자 고치는 거. 우리 이름 상자 이름 지정해 주는 거 우리 배웠었죠? 자, 책에는 이렇게 써 있네요. 시나리오 1번, 시나리오 2번 밑에 변경 셀의 이름이라고 써 있어요. 그렇죠? 2의 네 번째 셀 19라고 적혀 있는 애가 있는데 얘가 요거의 이름을 A 반품 수량 A 반품 수량이라고 쓰래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애는 B 반품 수량이라고 쓰래요. B 반품 수량이라고 쓰래요. 그럼 쓰면 돼요. 썼죠? 그렇죠? 그 다음 AC 14번째 셀 제일 밑에 있는 애 있죠? 예. 여기는
매출액 합계, 매출액 합계라고 이름을 쓰래요. 그러니까 시나리오 작업이 들어가기 전에 어떤 셀의 이름을 정의하라고 하는 게 있는지 얘를 반드시 먼저 해야 할 필요는 없어요. 반드시 먼저 할 필요는 없는데 먼저 하는 게 편해요. 작업이 수월해져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할 겁니다. 이때 중요한 거는 요 두 가지 값에 의해서 마지막에는 매출의 합계가 어떻게 변동되는 걸 보는 거예요. 이 내용이 즉슨 자, 아무데나 클릭하고 들어갈게요. 가상 분석 시나리오 관리자, 시나리오가 하나도 없으니까 하나 추가할 겁니다. 시나리오 이름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수익률의 한 칸 띄고 증가, 수익률에 한 칸 띄고 증가. 이때 변경되는 셀은 제가 어디를 클릭하고 왔잖아요. 얘가 자동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얘가 아니라 어디죠? 요 두 개예요. 문제지에 A, B의 기존 반품 수량에서 문제 써 있어요. 2의 네 번째, 2의 다섯 번째 셀 A, B 물품의 반품 수량이 아래처럼 10개씩 감소가 될 때 10개씩 증가되는 상황에 맞춰서 어떻게 저 끝에 있는 합계가 어떻게 변동이 되는지 그 시나리오를 만들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다가 미리 블럭을 잡고 여기다 미리 블럭을 잡고 시나리오에 들어와서 추가를 누르면 알아서 변경되는 셀이 잡혀요. 그렇죠. 여기 잡히잖아요. 그런데 굳이 그렇지 않고 다른 데를 클릭하고 와도 상관은 없다 하는 거죠. 그래서 수익률의 증가라고 하고 변경되는 셀은 그 19, 31자리 얘들이죠. 얘네들 확인. 묻습니다. 뭐라고 써 있어요? 10개씩 감소시키래요. 그럼 19가 아니라 9? 31이 아니라 21? 자, 확인 누르고 나서 거기서 추가 눌러도 되고요. 바로 추가 눌러도 되고요. 요 추가 누르는 거하고 확인 후에 추가 누르는 거랑 같은 거예요. 자, 이번에는 수익률의 감소는 이때 변경되는 셀은 굳이 블럭을 다시 잡지 않아도 돼요. 달러 표시가 있던 없던 상관없습니다. 이게 있던 없던 상관없어요. 예, 변경되는 셀 그리고 확인 누르고 이번에는 반품량이 증가된 거예요. 10개씩. 그러니까 19가 아니라 29, 30일이 아니라 40일. 이렇게 두 가지 시나리오를 만들어 보자 하는 얘기죠. 자, 닫기 눌러볼 거예요. 닫기. 최종적으로는 요약을 누를 건데 보세요. 이 요약을 눌러서 처리를 해줄 건데 그 요약 누르기 전에 얘가 A 반품 수량이요, 제가 B 반품 수량이요, 어느 거는 매출액 합계요 라는 글자를 그 전까지 써 놓으시면 돼요. 가상분석 시나리오 관리자의 요약 버튼 누르기 전까지 해 놓으시면 돼요. 근데 시나리오 하다가 중간에 닫고 가서 A 반품 수량, B 반품 수량 숫자 쓰기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써자 한 거지. 미리 쓰자. 책에서도 미리 등록하는 과정에 설명이 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 가상 분석에 가서 시나리오 관리자에 들어가서 이제 최종적으로 요약을 누를 건데요. 이때 A 반품 수량, B 반품 수량에 의한 결과가 어디예요? 얘만 결과죠. 얘만. 예를 들면 이게 다 하고 이렇게 다 블럭을 잡아주면, 아니면 요 두 가지 하고 얘만 선택할 거라면 드래그 컨트롤 키 눌러서 클릭 이래도 되는데, 우리는 여기서 원하는 게 뭐냐면 요거 하나만 원하거든. 매출액 합계 하나만 원하거든. 그래 확인 누르시면 돼요.
그럼 얘가 시나리오가 만들어졌고 여기 메시지가 나왔어요. 자, 뭐든지 엑셀은 아까 차트 달 때도 이거 기출 02에서 예, 여기 있는 차트를 우리가 새로운 차트에다 집어넣었잖아요. 그러면 왼쪽에 생성이 돼요. 그리고 지금처럼 기출 무작정 따라하기란 시트에서 가상 분석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요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작정 따라하기 왼쪽에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가 생성이 돼요. 왼쪽에. 예. 이 책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지막 화살표 한번 보세요. 마지막 화살표. 위 시나리오에 의한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는 무작정 따라하기라는 원래 있는 데이터 시트의 앞에 위치하래요. 바로 앞에. 앞이라는 말은 왼쪽이란 얘기죠. 자동으로 왼쪽으로 가요. 그 다음 필기시험에는 이걸 물어봐요. 이 결과를 딱 보여줘요. 결과를 보여주고 현재 이 화면에는 시나리오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현재 값, 수익률의 증가, 수익률의 감소라는 세 가지 시나리오가 적용됐습니다 라고 떠요. 세 가지 시나리오 아니죠? 수익률의 증가와 감소란 두 가지만 시나리오잖아요. 현재 값은 하얗게 돼 있고 시나리오는 회색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이 세 가지를 다 시나리오 이름이라고 물어봐요. 그럼 틀린 거죠. 그거는 얘는 시나리오가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값이라는 뜻이에요. 자, 기출 01번은 어떻게 묻는가 한번 볼게요. B 네 번째 10.75%라고 되어 있는 이 자리에 이율이라고 이름을 하나 등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만기 금액이라고 하는 B의 여섯 번째 셀에다 클릭해 놓고 뭐라고 쓴다? 만기 금액이라고 쓰자 이거죠. 만기 금액이라고 쓰자. 자, 이제 이율하고 만기 금액이라는 이름을 등록을 해 놓고요. 얘가 10%로 인상된 10%로 변환을 하는 거하고 11.5%로 변동되는 이 두 가지 시나리오를 만들어 가지고 만기 금액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래요. 자, 그러면 비어있는데 클릭해도 되지만 10.75%가 들어있는 그 셀 값이 변하는 거잖아요. 그럼 미리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수월해요. 가상분석, 시나리오 관리자, 추가. 이때 시나리오 이름은 뭐다? 이율 10%라는 이름으로 등록할 거고요. 이때 변경되는 셀은 아까 제가 클릭하고 들어왔으니까 그대로 유지하고 확인. 이때 10%를 10%라고 써도 되고요. 아니면 얘를 0.1이라고 써도 돼요. 0.1. 0.1이 10%니까 추가. 이번에 시나리오 이름은 이율 11.5% 11.5% 변경되는 셀은 걱정하지 말고 확인. 이때는 11.5%라고 써도 되고 0.115라고 써도 되고 0.115라고 써도 되고 확인. 자, 이제 요약 눌러야 되겠죠? 요약 버튼 눌러서 결과 셀이 만기금액 셀로 갔어요. 알아서 맞으면 클릭하면 되고요. 틀리면 다시 선택해 주면 되겠죠? 확인. 그럼 현재 시나리오 두 가지가 형성된 게 나타났어요. 그런데 아까 뭐라 그랬냐면 이 기출 01번 왼쪽에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가 왼쪽에 만들어졌는데 문제집이 뭐라고 써 있냐면 기출 01 바로 뒤에 위치하래요. 바로 뒤에. 그럼 얘를 끌고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 두 번째라고 되는 걸 끌고 기출 01번 오른쪽으로 기출 01과 02 사이에다가 끌어다 놔야 바로 뒤에 위치하는 거예요. 시나리오 문제에서 요약 보고서를 앞에 놔라 뒤로 놔라 하는 게 나오더라고요. 여기에는 이름을 정의하라는 말이 표현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들어갈게요. 데이터 가상분석 시나리오 관리자, 여기는 200원 인하, 변경되는 셀은 버스 요금 자리죠. 확인. 인하니까 1300원 추가, 200원 인상 확인. 얘는 1700원 확인. 요약. 이때 영업이익률이 변동되는 게 아니라 영업이익이 변동되는 거죠. 확인. 뭐 간단하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답을 만들어내면 돼요. 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155쪽 데이터 통합 13번. 자, 서울 대리점 판매 현황이 있고요. 부산 대리점 판매 현황이 있어요. 이 두 대리점의 판매 현황을 아래에다가 통합을 할 거예요. 그러면 통합하고자 하는 데이터 영역에다가 블럭을 잡으시고요. 블럭을 잡으시고 통합 데이터 메뉴에 있는 통합. 이때 이것들 합계를 계산하는 건지 평균을 계산하는지 그거는 우리가 나와야 되는데 문제지 합계를 계산하라고 써 있어요. 합계. 자, 이때 참조 영역은요, 서울 대리점 품목서부터 저 끝에까지 추가, 부산 대리점 품목서부터 추가, 두 영역을 추가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얘네들의 지금 목표량, 판매량, 판매액들이 여기 항목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항목들이 있는데 이 왼쪽 첫행이라는 건 첫 줄이죠. 줄. 즉 목표량, 판매량, 판매액 세 가지. 그리고 왼쪽에 있는 냉장고, 오디오, 비디오, 카메라 이 항목들을 가지고 합계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꼭 체크하세요. 두 군데. 확인. 끝. 그러면 이쪽에는 냉장고, 이쪽에도 냉장고, 저쪽에도 냉장고, 여기 다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냉장고들의 합계를 다 여기다 구해준 거예요. 되게 편해요. 데이터 통합은. 다른 거 하나 볼게요. 기출 01번. 자, 국적별로 이 국자 수의 평균을 계산하래요. 그럼 이렇게 블록 잡으시면 돼요. 블록을 잡고 통합. 이때 평균 구하는 거니까 평균을 바꾸시면 돼요. 평균을 바꾸시면 돼요. 자, 참조 영역을 잘 고르셔야 되는데 이렇게 잡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잡으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왼쪽 열이 뭐예요? 왼쪽 열이 국적이죠. 미국, 영국, 일본 나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참조 영역도 국적부터 잡아야 돼요. 이 국적과 이 국자 수 사이에 뭐가 껴있는지 상관없어요. 그러나 반드시 내가 찾고자 하는 건 국적하고 이 국자 수인데 국적이 첫 번째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구분서부터 잡으면 안 돼요. 국적부터 잡아야 돼요. 국적부터. 그리고 추가. 부산공항도 국적부터 블럭 잡아서 추가. 그러니까 첫 행은 입국자 수예요. 왼쪽 열은 국적이고 나라고요. 확인 누르시면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은 국적하고 입국자 수니까 국적 입국자 수 딱 맞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기출 02번 가보면 달라요.
매장 명칭에 따라서 판매량의 최대값을 구할 거예요. 판매량. 그러니까 이렇게 블럭을 잡아서 추가할 건데 중간에 낀 제품명은 뭐다? 블럭에만 들어갔지 얘는 대상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자, 블럭을 잡고 통합에 들어갈 건데 왼쪽에 항목이 없죠. 매장 명칭과 매장명이 없잖아요. 그렇죠. 매장명이 없으니까 매장명을 넣어줘야 돼요. 뭐라고 써 있어요? 현대로 시작하는 매장이래요. 여기 최대 매출 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매출 판매량이 합계 구할 거예요. 합계. 여기에 현대라고 쓰면 뭐가 되는 거예요? 현대 매장은 없잖아. 현대로 시작하는 매장이라고 써야죠. 그래서 이렇게 써요. 현대 별표. 그리고 코리아로 끝나는 매장은요. 별표 코리아라고 써요. 이거 중요해요. 자, 마포 별표다. 이건 뭐다? 마포라는 글자로 시작해라. 마포로 시작 이거고, 만약에 별표 마포 이거는 뭐다? 마포로 끝나는 경우예요. 근데 별표 마포 별표도 있어요. 이건 마포가 포함된 거예요. 별표 마포 별표라고 하는 것은 마포가 포함된 거예요. 마포 별표는 마포로 시작하는 거고 별표 마포는 마포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 별표는 현대로 시작하는 거고 별표 코리아는 코리아라는 글자로 끝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별표는 이거는 모든 것 영어로는 all이라고 부르죠. all.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별표는 사용자가 못 써요. 파일명이나 폴더명이나 시트명이나 별표라고는 함부로 못 써요. 이건 컴퓨터 나라에서 컴퓨터로 쓰게끔, 컴퓨터만 쓰게끔 법으로 정해진 거예요. 요렇게 글자 안에다가 내가 쓸 때는 얘가 별표라는 글자가 아니라 현대란 글자 두 글자로 시작하는데 나머지는 아무거나 다 된다. 현대로 시작하는 글자구나 라는 의미로 부여해 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블럭 잡고 통합. 참조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블럭을 잡으면 되겠죠. 참조 블럭 잡으면 되고요. 추가. 첫 행과 왼쪽 열. 첫 행은 뭐다? 판매량만 찾아올 거고요. 왼쪽 열은 현대로 시작하는 거, 코리아로 끝나는 것만 찾아올 거예요. 그래서 합계를 계산할 거예요. 문제지는 합계를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확인. 그런데 아까 여기 요런 거 있었죠. 요런 거. 예. 원본 데이터로 연결은 우리는 안 해요. 이건 어떨 때 쓰는 거냐면 필기시험엔 얘를 안 물는데 필기시험엔 얘를 물어봐요. 원본 데이터 연결이라는 것은 데이터가 이렇게 보이는 시트에 있는 게 아니라 다른 파일에 있는 걸 가져올 때는 얘를 체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원본 데이터하고 연결이 된다는 뜻이에요. 다음에 가서 설명드릴게요. 그거는요. 그렇게 되면 이제 통합도 끝나요. 통합도 블럭 잡고 통합에 가서 함수가 합계인지 평균인지 뭔지, 그리고 마우스로 블럭 잡아서 추가하고 블럭 잡고 추가하고 첫행 왼쪽 열 확인. 얘도 1분 만에 끝나요. 답이. 통합도 굉장히 좋은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교재 160페이지 보시면은 나와 있어요. 목표값 찾기는 어떻게 하나 볼게요. 그러면 14번의 목표값 찾기 문제.
목표값 찾기 하셨어요? 자, 보세요. (100만원을) 빌렸대요. 100만원을 대출을 받았나봐요. 2년 동안 갚겠대요. 근데 대출 이율이 6%래요. 그랬더니 매달 44,000원씩 반올림을 했는지 몰라도 44,000원씩 내면 된대요. 그럼 매달 44,000원만 갚으면 2년 동안 갚으면 100만원을 갚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44,000원씩 갚을 능력이 안 돼. 난 매달 2만원씩만 갚고 싶어. 그럼 여기서 뭐가 바뀌죠? 그럼 금액을 줄일 수는 없잖아. 이자는 변동이 없잖아요. 기간이 늘어나죠? 24번 내는 게 아니라 더 많이 내야 될 거 아닙니까? 44,000원에 2만원씩 내려면. 이때 얘가 2만원씩 낸다 그러면 기간이 얼마나 변동이 되겠느냐 하는 거를 거꾸로 계산해. 저 보세요. 제가 여기다가 5년간 내라 그러면 19,000원 이렇게 나오잖아요. 4.5년 동안 내라 그러면 21,000원 이렇게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를 내면 얼마 기간을 납부하면 딱 2만원을 딱 떨어지냐 이거지. 가상 분석 목표값 찾기. 자, 그러면 이 안에 수식이 뭐가 들어있죠? 요 자리에 수식이 들어있었죠? 요 자리. 요 자리에 아까 보니까 뭐 PMT 함수가 들어가서 어쩌고 저쩌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수식이 들어있어요. 목표값 찾기에 들어가니까 얘가 수식이에요. 얘가 처음에는 여기 클릭한 자리가 수식이라고 뜨는데 요게 수식입니다 라고 알려줘야 되고요. 그게 얼마가 됐으면 좋겠다고? 2만원. 그럼 뭔가는 바뀌어야죠. 뭐로 바뀌어요? 얘가 바뀔 거 아닙니까? 기간이 바뀌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긴 2만원으로 바뀌었어요. 확인 눌러봤는데 얘를 클릭해보면 보세요. 이렇게 복잡한 공식으로 4.8 정도 되죠. 4.8 4.8년이면 4년하고 한 10개월 내란 뜻인가? 4년 9개월 내라는 건가? 하여튼 뭐 내겠지. 그렇죠. 근데 이제 반올림을 하다 보니까 5년 차가 된 건데 정확히는 4.8년 정도 되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주먹구구식으로 계산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역으로 계산하는 걸 목표값 찾기라 그래요. 다시 하나 볼게요. 여기 163쪽 한번 보세요. A, B, C, D 계열이 있는데요. A, B, C, D 계열이 있는데 이 계열 중에서 광고비용 합계 여기 있다. 여기 광고비용 합계 얘를 딱 5만원으로 만들고 싶대. 5만원 얘를 딱 5만원으로 만들고 싶대. 그러면 요 네 가지 합계가 얘인데 이 네 가지 중에 어떤 거 하나는 5,228원이 줄어야죠. 그래야 딱 5만원 될 거 아닙니까? 문제집 보니까는요 계열 C에 제가 색깔을 칠해봐 드리면 13,368원 자리가 얼마로 변하면 딱 5만원이 되겠냐 이 얘기입니다. 의미 아시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데이터에 가서 가상 분석에 가서 목표값 찾기. 이때 수식은 어디라고요? 광고 비용의 합계 자리가 수식에 들어있겠고 걔가 얼마나 변하면 좋겠다? 5만원 되면 좋겠다. 그럼 그 중에 이 넷 중에 어떤 거는 변동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때 계열 C 광고 비용 얘가 얼마로 변하면 그냥 5,228원이 줄어들면 5만원 되겠지. 합계니까 확인 누르면 8,140원이 되는 순간 얘가 5만원이 딱 된다. 원래는 원 데이터가 변동이 되면 합계가 바뀌는 건데
아까 문제 같은 경우도 금액이 바뀌고 기간이 바뀌고 이율이 바뀌면 월 상환액이 바뀌는 건데 이 상환액을 고정시키겠다는 얘기잖아요. 고정을 시키려니까 내가 대출받고 싶은 금액은 정해져 있고 이율은 정해져 있으니까 기간이 줄어들든 늘어나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역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물론 은행에 가서 물어보면 척하니 대답해 주겠지만 엑셀로 계산할 때는 목표값 찾기를 계산한다. 여기까지가 이제 14번째까지가 끝났어요. 이제 두 개 더 남았어요. 이 두 개가 20점이에요. 열기 15번 문제. 매크로라고 나오네. 매크로. 여러분이 합계 어떻게 구합니까? 이 합계를 어떻게 구할까요? 합계 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저 보세요. 이렇게 블럭 잡아서 수식에 가서 자동 합계 누르면 탁 하니 합계가 나오기도 하고요. 가장 많이 이렇게는 잘 안 하고요. 요거다 클릭하고 합계 버튼 누르죠. 그 자동 채우기 하잖아요. 아니면 또 어떻게 합니까? 여기다 는 썸 가로 열고 블럭 잡고 엔터 치고 자동 채우기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을 나는 아니까 계산하는데 우리 부장님은 할 줄 몰라. 그래서 계산을 하고 싶을 때 어떻게 계산할지를 부장님이 모르니까는 이 과장 자네가 엑셀 잘하니까 여기다가 버튼을 하나 만들어줘. 요런 걸 하나 만들어줘. 요런 걸 하나 만들어줘. 요걸 하나 만들어 달라 이거죠. 요렇게. 그래서 내가 요거를 딸깍 클릭하면 얘를 딸깍 클릭하면 합계가 촥 나오게끔 네가 만들어줘 이거예요. 그게 이 시험 문제예요. 예. 그러니까 매크로하고 도형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도형을 클릭하면 매크로가 작동되게끔 하라는 거죠. 그러면 수월하니까 한번 해보죠. 뭐 합계 영역에 각 이름별로 성명별의 합계를 자동합계 기능을 이용하여 계산하래요. 자동합계 기능은 는 썸하고 쓰는 게 아니라 수식에 있는 저 자동합계 버튼을 누르면 알아서 착 합계가 구해지게끔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자동체계 어차피 할 거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이거를 한번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매크로의 이름을 합계라고 하래요. 그리고 B의 14번째 여기서부터 C 15번째 사이에다가 도형을 그릴 거예요. 도형을 어떤 걸 그릴 거예요. 그리워 놓고 거기다가 합계라는 글자도 쓰고 그 얘를 딸깍 누르면 합계가 착 나오게 하라는 얘기죠. 그걸 한번 해볼 겁니다. 자, 첫째, 보기 오른쪽에 매크로를 작업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있어야 돼요. 개발도구라는 메뉴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없거든요. 개발도구 메뉴 한번 넣어볼게요. 파일, 옵션, 리본 사용자 지정. 이때 개발도구가 없었어요. 얘를 체크해 주시면 돼요. 얘를 체크하시면 보기라는 메뉴에서 끝나는데 개발도구라는 걸 선택하고 확인 누르면 비로소 개발도구라는 메뉴가 열립니다. 도형 그리는 거는 삽입에 가서 그려요. 그린 연습 잠깐 한번 해볼게요. 삽입에 가서 도형을 그릴 때 책에서 보면 뭐 어떤 도형을 그리시오 라고 그려요.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을 그리세요 라면 선택하고 드래그하면 그려져요.
불필요하면 딜리트 누르면 지워지고요. 다시 삽입에 가서 도형에 가서 직사각형을 그리는데 두 셀 두 칸에 맞춰서 그리래요. 요렇게 보세요. 딱 요만하게 정확한 셀 크기만큼 그리래요. 근데 이거를 대략 그리게 되면 대략 그려지긴 그려지는데 이렇게 벗어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때 그리는 방법이 Alt키를 누르고 그려요. 삽입, 도형, Alt키를 누르고 그리면 셀의 크기만큼 똑똑똑 끊어주면서 그려져요. 그 글자를 쓸 수 있으면 지금 쓰시면 돼요. 뭐 합계라고 쓰시면 돼요. 합계. 그리고 얘는 글자가 홈이라는 메뉴에 가서 세로 가운데 가로 가운데 해줘야 돼요. 2007에서는 도형에다 글자를 쓰면 정중하게 딱 그려지는데 글자가 2010에서는 도형에다 글자를 쓰는 순간 글자가 어디로 간다? 저렇게 세상에 글자를 이렇게 뭐 평균하고 쓰면 왼쪽 위로 올라가 버려요. 그러면 홈에 가서 세로 가운데 가로 가운데를 꼭 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 글자에 가로 세로 가운데 정렬을 하라는 말이 있으면 해야 되고요. 지금 이 166쪽의 두 번째 문제에는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을 그려가지고 텍스트 맞춤을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로 설정하라고 써 있잖아요. 그럼 해야 돼요. 그런 말이 없으면 글자만 쓰고 나오면 되지. 하라는 말이 없는데 할 필요는 없어요. 하라고 했는데 안 하면 감점이고요. 그렇죠? 자, 그 다음 도형은 그렇고요. 도형은 그렇고 개발 도구에 가면 컨트롤 그룹에 삽입이라는 단추가 있습니다. 개발 도구에 컨트롤 그룹에 삽입이라는 단추가 있는데 이 안에는 양식 컨트롤, 액티브엑스 컨트롤 두 가지 그룹이 있고요. 양식 컨트롤 중에 첫 번째가 단추예요. 단추. 양식 컨트롤 단추. 1번 문제는 양식 컨트롤에는 단추를 누르라고 써 있어요. 얘는 클릭하고요. Alt키 눌러서 도형을 그리면 그려집니다. 그려지는데 얘는 글자를 그 도형을 그리고 나면 다른 명령이 나오죠. 이때 그냥 취소 확인만 누르셔도 돼요. 그럼 글자가 써집니다. 그렇죠? 이때 글자를 고치면 돼요. 합계라고 쓰면 이때 중앙에 딱 써져요. 얘를 나중에 쓰려면 불편해요. 나중에 쓰려면 클릭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글자 편집에 들어가서 글자를 고쳐야 되는 불편함은 있어요. 자, 얘가 불필요해서 삭제할 때도 오른쪽 버튼 눌렀다 띄고 다시 클릭하고 딜리트. 그냥은 삭제가 클릭하는 순간 명령이 움직이거든요. 자, 얘 한번 해볼게요. B 13번째 14번째 여기다가 14번째 15번째다가 단추를 그려가지고요. 거기다 합계를 지정할 거예요. 합계. 그리고 그 단추를 누르면 여기 합계 매크로가 작동이 되게 할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매크로 따로 만들고 도형 따로 그려가지고 연결하는 거예요. 원래는 1. 매크로 작성하고요. 2. 도형이나 아까 단추 있었잖아요. 단추를 그려서 연결하는 작업입니다. 매크로 따로 만들고 도형은 도형대로 따로 그리고 단추도 그리고 해서 그 단추나 도형에다가 매크로를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책에는 도형이나 단추를 그려서 매크로에 연결하게끔 한 번에 해결하게끔 해놨어요. 우리 책에는
이게 어쩔 때는 빠른데 실수하면 애먹어요. 실수만 안 하시면 이게 빨라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책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컨트롤 그룹에 있는 삽입 단추 눌러서 이렇게 그리래요. 딱 그리는 순간 물어요. 매크로가 뭡니까? 라고 물어요. 책에 뭐라고 되어 있죠? 매크로 이름이? 합계라고 되어 있죠? 합계라고 매크로를 지정할 거예요. 근데 지정하려고 봤더니 아무것도 없잖아. 원래는 합계라는 매크로를 미리 먼저 만들어 놔야 돼요. 먼저. 그리고 나서 매크로를 지정을 할 때 합계를 클릭해 주면 되는데 지금은 매크로가 만들어진 게 없지 않습니까? 더더욱 합계라는 매크로도 없잖아요. 그러면 기록 버튼 눌러서 만들면, 새로 만들기 누르시면 안 돼요. 새로 만들기 누르시면 이상한 창이 떠서 안 되고, 우리는 무조건 뭐를 누른다? 기록 버튼을 누른다. 눌러보세요. 기록. 매크로 이름 합계라고 되어 있죠? 확인. 자,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다가 클릭하고 수식에 가서 자동 합계 눌러주고, 블록 제대로 잡혔으니까 엔터. 나머지 자동 채우기 쫙 하겠죠? 여기까지가 매크로죠? 여기까지가 매크로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개발 도구에 가서 기록 중지. 꼭 누르셔야 돼, 이거야. 원래는 매크로 기록 눌러가지고 여기다 합계라고 쓰고 확인 눌러가지고 여기다 는 sum 뭐 이렇게 명령을 걸어가지고 블럭을 잡고 얘를 자동 처리 쫙 하고 그 다음에 기록 중지 누르고 이렇게 만들어진 거를 매크로를 지정해 주는 거예요, 원래는. 그런데 우리 책에서는 그렇게 매크로를 하지 말고 불편하니까 그냥 도형을 그리면서 이 도형에다 매크로를 어떻게 연결할 건지를 하면서 매크로를 그냥 제작을 해버리자 이거지. 한 번만에 쭉 이어서 해버리자 이거지. 자, 그러면 이제 얘를 클릭하면 뭐가 될까요? 얘를 클릭하면 합계가 탁 나오겠죠, 당연히. 이게 매크로예요. 그런데 이 글자가 아니죠? 이 글자를 어떻게 바꿔요? 그냥 클릭하는 순간 합계가 나오기 때문에 얘를 클릭하면 안 되고 오른쪽 버튼 눌렀다 띄고 클릭. 사실은 여기서 텍스트 편집을 누르면 되는데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냥 클릭하고 합계라고 고치면 돼요. 합계라는 글자가 들어갑니다. 한번 해보세요. 해보셨어요? 매크로는 키보드의 움직임, 마우스의 움직임이 그대로 다 기록이 돼요. 단 이거는 기록이 안 됩니다. 데이터를 갈까, 수식을 갈까, 어떤 거를 갈까,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기록이 안 들어가요. 그런데 어느 판에 가서 뭐를 클릭하는 순간 어디를 클릭했다라는 건 다 기록이 돼요. 키보드로 글자를 쓰는 거 다 기록이 돼요. 하나 더 해볼게요. 두 번째 문제. A의 세 번째부터 F의 세 번째에다가 빨간색을 칠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매크로 이름이 셀 음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셀 음영이라는 매크로를 만들고 셀 음영이라는 매크로 안에는 지금 블록 잡혀 있는 젤을 빨간색 칠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14번째 여기서부터 여기 두 줄 두 칸짜리에다가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을 그리고 거기다 셀 음영이라고 쓸 거고 중간에 맞출 거고 얘를 클릭하면 셀 음영이라는 매크로가 작동되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저처럼 미리 블록 잡아놓고 하셔도 되고요. 자, 삽입, 도형,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Alt키 눌러서 그리면 이 도형에 맞춰서 딱 그려지죠? 그렇죠? 자, 그런데 아까 단출하는 도형은요, 그리고 나면 바로 어떤 매크로가 작동될까요? 하고 연결하라고 명령이 떠요, 화면에. 근데 도형은 그냥 단순히 도형이에요. 여기다가 셀 음영이라고 쓸 거고, 이 셀 음영이라는 글자는 아까 홈 메뉴에 가서 봤더니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가로 가운데 이걸 맞추라고 써 있잖아요, 글자에. 문제지에. 맞춰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는 오른쪽 버튼 눌러서 매크로 지정할 겁니다. 이 매크로 이름이 뭐라고요? 셀 음영. 도형에 들어가는 글자가 셀 음영이면 매크로 이름도 셀 음영, 도형에 들어가는 글자가 평균이면 매크로 이름도 평균. 항상 지금까지 그래 왔었어요. 자, 근데 셀 음영이라는 매크로가 없잖아요. 그 기록해야지. 새로 만들기가 아니고 기록. 확인. 자, 요 줄 블럭 잡아서 빨간색으로, 표준색 빨간색으로 칠해라 이거죠. 그렇죠? 끝났으니까 뭐 하면 된다? 기록 중지. 꼭 마지막 기록 중지 눌러야 돼요. 이거 안 누르면 꽝 되는 겁니다. 기록 중지. 그럼 끝났어요. 그럼 얘가 예를 들어서 노란색이 될 수도 있고 색깔이 없을 수도 있지만 셀 음영이라는 단추를 누르면 빨간색으로 돼요. 얘가 색깔이 없었어요. 색깔이 없었는데 셀 음영 누르면 어떻게 된다? 빨간색 된다고. 그러면 성공하신 거예요. 조금 헷갈려요. 매크로는 막 이것저것 연결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좀 혼동이 되니까 자세한 거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할 겁니다. 매크로하고 차트까지만 하면 엑셀 실습은 끝나요. 엑셀 실습은 끝나고 이제는 다른 거 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 책 일부가 끝나니까 이 뒤에 있는 연습 문제, 관련도 문제를 우리가 풀 거고요.